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제자고, 음, 저도 애들이 있고, 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이 길로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자식들이 다 이렇게 있을 텐데, 음. 이 제자 집안의 자식들은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좀, 그래요. 제가 남들한테 이렇게 뭐 조언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어느 때는 사실 내 자식이지만은 그게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기에 선생님이시니까 좀 공유를 하면서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조카들 내가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요번에 제자 아들, 딸 상담해주니까 좀, 네, 그래서 그러나?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 음, 제가 저희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또 이런 경험담들까지 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 아이가 이게 생각 마인드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음. 어떻게 갈팡질팡 엄마가 말을 해도 모르겠지만 갈팡질팡했던 게 이게 조금 바로잡아지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카 애들도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트인 것처럼 뭔가 후련하다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어제, 아닌가? 네, 고3, 고2, 중2, 중3. 중3, 이런 애들 거의 10대들인데, 솔직히, 무당이라고 하면, 저는 10대들은 점을 원래 안 봐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이 요청해서 오면 부모님이니까 내가 점을 봐주는데 보통 이제 20대나 10대들이 그냥 막 재미삼아 보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 이제 찾아오면 그냥 조언을 해줘요. 네. 물론 이제 좀 그 애들이 필요한다 싶으면 사주려고 보는데 그 대신 무료로 받습니다. 네, 맞아요. 돈은 안 받습니다. 미성년자니. 네. 그러면 그게 무당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신을 모시는 제자로서 그 애들이 뭐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면서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어린애들 돈 받아서 막연도 좋고 네. 오히려 더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 10년의 세월 오면서 우리 젊은 청춘 10대, 20대, 30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로 중에 학업이 제일 필요한 이제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학업도 중요하지만 애 성향이라든지 직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봐요. 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걸 보냐면 그 집에 만약에 우리 그 조카 이번에 왔을 때 상담 받을 때 네. 조씨 집안이잖아. 네. 그러면 이수 집안이고 네. 또는 감씨 집안이고. 네. 근데 조씨 집안의 어른하고 이제 소통을 해요. 그래서 그 조시집의 할아버지, 가정의 대주, 그 다음에 자식들, 딱 사주팔절 이제 요청해가지고 할배를 요청을 해서 할아버지가 제일 잘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어리 뚱땅 맞추는 게 아니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손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할아버지가 제일 잘하시는 거 또는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던집니다, 질문. 이래 던지면 과연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설마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러면 100% 집안 어른이
내가 공부한 거는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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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번,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 첫 번째는 학업, 네. 공부, 두 번째는 장군, 네. 세 번째는 지리조사, 공부. 그 다음에 도시 집안에는 흥이 좀 있고, 네. 활량 집안이기 때문에 흥이 좀 있고, 그래서 자손들이 술, 담배를 좀 많이 하고, 유흥을 좀 좋아하지. 네. 그게 그래, 도시집에 와서 점을 본다, 손님 온다, 아이고, 활량이네요. 이러면, 예, 좀 좋아합니다. 이게 그 집안의 내력이 할아버지가 해왔던 거를 듣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주장 할아버지라는 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그 10대, 20대 애들한테 진로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적인 개인적으로 느낌으로 촉으로 그냥 공부해야지, 나랏밥 먹어야지, 장사해야지, 뭐 이래 등등등 얘기하잖아요. 선물 볼 때. 근데 그거는 50대 50이잖아. 솔직하게. 뭐 아니면 보잖아. 네. 아주 위험하지. 그 이 젊은 애들한테는. 근데 젊은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뭐 할 건데? 운동력, 운동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당들이. 네. 또는 뭐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잖아. 근데 나는 그 조시집에 그런, 이름이 좀 그런데, 그 집에, 조카들 집안의 스님한테 물어보고, 학업. 네. 그러면 학업으로 하면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는 운동 중에도 이제 장군이니까, 검도, 태권도, 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야구,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다 따져보죠. 도와주실 겁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도와주겠다. 라고 확답을 듣습니다. 확답을 들어놓고 그 자손한테 그 10대, 20대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안에 너희들 이제 집안에는 신줄이 있고 또 신에 이제 신령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잘 설명을 하죠. 그럼 이분이 원하시는 게 너희 이제 세 명은 공부를 원하시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 일단은 이제 질문을 던졌어 애들한테. 뭐 자기도 본인들도 이런 쪽으로 공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다. 그 대신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다니까 조금 더 높게 잡아라. 또는 진로를 확실하게 선을 잡아줍니다. 나란 일을 하라고. 또는 공무원 하라고. 또는 경찰, 군인, 소방은 안 된다. 위험하니까. 또는 군인도 위험하지만 그거는 사회와 떨어지고 이렇게 살다가 집단 생활이니까 괜찮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제일 핵심 포인트는 그 애들, 10대들 애들한테 같이 질문을 던지랍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 내 말이 맞고 할아버지 뜻이 맞으면 너희들 기침할 거다. 근데 딱 3명 다 기침을 다 해요. 네. 다 그 했어요. 조카들이. 그러면 그 10대들이 깜짝 놀래요. 기침이라는 거 진짜 하니까. 그러면 그 애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겠죠. 무당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몸에 있는 수령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 가닥에 희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밀어붙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에서 도와주신다니까 그 자신감 하나 찾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이번에 이제 우리 제자의 조카들이 와서 내가 상담을 한 사람씩 다 세밀하게 봐줬는데 전부 다 그 집의 어른하고 신령님하고 소통을 해서 개개인한테 맞게끔 딱딱 짚어주고 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끄집어내주고 그럼으로 해서 기침도 해주고 네. 또는 너 어디 아프네? 라고 하니까 아프대. 맞아요. 그럼 내가 치료해줄게. 누구 찾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안 아파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내한테 믿음이 오겠죠. 네. 또는 자기 집안의 신령님을 믿겠죠. 그러다 보면 더 노력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경험과
지식 또는 신령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얘기해 주니까 걔들하고도 본인들하고 생각이 어느 정도 맞거든. 그러면 이제 밀어붙이는 거거든. 그 대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다. 그러면 슬럼프가 있을 때는 이겨내는 방법도 가르쳐 주죠. 네. 할아버지, 신령님이 원했으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3년간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무조건 나온다. 그럼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우리 조카든 사촌이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얘기를 또 설명을 해줘요. 비교 설명을.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찾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애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자신감 회복. 그리고 집에 갔잖아. 맞아요. 그지? 그리고 이 시집에 제 자식들도 똑같이 해줬으니까. 네. 이게 무당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신줄이 왔으니까 애가 아파. 신병이네. 덮어 씌워가지고 신내림 시키고. 이거보다는 어른이 또 원하는 길, 방향 제시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안 되더라도 되게끔 해줄 끼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안 그렇나? 맞습니다. 요 근래에 내가 영상 올리는 게 MZ세대들 무당들이 다 만들어놨다고 내가 했는 이유가 제대로 진짜 그 집에 신령님하고 소통해서 확실한 정답도 아닌 거를 덮어 씌워가 그렇게 한다는 게 잘못된 거지. 네. 그럼 만약에 돈 욕심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야 너 신병 왔어. 근데 내가 아픈 게 그게 신령님이 오셔서 그거 아픈 건데? 그래가지고 부모님 오라 그래가지고 딱 덮어 씌워보면 신내림 받잖아. 맞죠. 징계해가지고 부모도 그렇고. 맞죠. 그러면 걔 인생은 뭐지? 무당 인생이잖아. 근데 나는 그 자체가 싫은 거야. 또는 그 할아버지, 그 집안의 할아버지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무당은 그냥 정 보는 게 아니라 손님의 집안의 어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구시 성공 안 하고, 또는 그 손님이 아픈 거, 또는 진로, 학업, 네. 또는 직장, 이런 게 성공 안 한다고. 그래서, 제발, 이 영상 보시는 무당분들도 한번 좀 본인들도 되돌아보고, 점을 어떻게 봐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무당으로서 어떤 자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사회가 너무 무당이 많아서 네. 다시 한 번 더 무당들이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과연 내가 신령님의 뜻을 받아서 무당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희 조카들이 왔을 때 음. 저는 그 선생님의 당연히 그 능력을 알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많이 봤지만 매번 놀래요. 신기하고 저도 이해가지만 근데 그날 보고 이제 애들도 많이 놀랬던 게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애가 이제 공무원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긁는 데가 할아버지께서 오셨고 조금 있으면 너한테 손으로 해서 표적이 올 거야 라고 말을 하셨는데 정말 좀 있다가 조카가 손이 오른쪽 손이 묵직하면서 이제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 놀랬던 일이 있었죠. 그래야 네. 그 얘기는 안 바꾸고 싶은데 아유, 그래도 이만큼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무당들은 이렇게 신선생님들 이런 경우 없잖아요. 저는 선생님의 이런 모습들을 널리 좀 많이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신기한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선생님. 저희 선생님 이렇습니다라고 저 제자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오픈하면 안 된다. 진짜 이거는 신령님 세계에서 노출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제가 좀. 맞죠, 이거요. 나 그 얘기 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어, 노출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뭐, 이때까지 10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선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그 부분도 하나의 선물을 받은 거야. 네. 그래서 더 이상 노출시키면.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쨌거나, 네 번 선생님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